시장을 제대로 탐색해드리는 풍문레이더 2부. 오늘은 장세진 기자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밑에서 이렇게 셔츠만 입으시고 하니까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의도가 난리가 났어요.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이야기가 났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최초 사건이 발생된 건 지난 5일 모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15억 그 재산이 있다고 얘기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인 이믹스 코인을 약 60억 원을 보유했다고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사이에 이를 인출을 했다고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을 됐었는데 이게 논란이 빠르게 전파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앵커님이 잘 아시지만 그렇지.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렇죠. 예. 매일매일 라면만 먹는다.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예. 빵 젊은 구멍난 청년. 그 운동화를 입고 예. 한다는 그런 젊은 사람이 청년. 예. 갑자기 몇십억의 그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니 예. 서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그 약간의 배신감 또는 왜지라는 어떤 그렇죠. 의심이 가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이제 확대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 같은 당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벗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사건이 더 핵심적으로 사건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딴 거보다도 예. LG 디스플레이를 얼마에 팔았다고? 네, 이게 네, 얼마 9억 8천을 예.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코인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맞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이게 일단 김 의원은 9억 8천만 원치의 LG 디스플레이 매각을 하고 2021년 2월에 증권 계좌에서 은행 계좌를 거쳐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업비트에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에는 업비트의 유믹스가 상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믹스를 사려고 하면 업비트를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상장을 했던 빗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유믹스를 사기 위해서 업비트를 간다고 하니 투자자들은 코인러들은 약간 여기서부터 의심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농협 계좌를 써야 되는데 K뱅크를 썼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K뱅크뿐만 아니라 빗썸인 농협 계좌까지 같이 오픈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장이 안 된 됐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빗썸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업비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액수도 또 안 맞는다고 좀 난리예요. 보니까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질문이 들어오면 김남국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숫자도 바뀌고 논조도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8천만 원치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2021년 그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에는 약 9억 6천만 원 가량이 증가했던 그 내용이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LG 디스플레이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의 이제 예치금, 그러니까 은행으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샀는데 갑자기 주식 내역은 예치금은 그 주식을 판 금액은 예금으로 들어와 있고 유믹스는 그 정도 금액을 샀다고 하니 갑자기 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떨어졌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다라고 이제 네티즌 및 기자분들이 계속 취재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김 의원께서는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 의원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식을 판 대금은 9억 원을 코인을 산 거는 맞는데 재산을 신고하기 몇 개월 전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 9억 원을 현금화해서 예금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산 신고를 했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전혀 입출금을 하지 않고 계속 코인을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약 9억 원을 상당히 다시 매도 금액이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래요. 처음에 그냥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금액으로 설명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해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원금을 좀 뺐어요. 이렇게 내용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부른 거네요. 이제 그래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처음에 이게 좀 복잡한 사항이 금 의원이 이제 전세 자금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금액에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샀으면 조금 명확하고 클리어할 텐데 이게 보니까 전세 자금 6억 원으로 최초의 LG 디스플레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그게 한 30%가 떠가지고
9억 10억 원을 네. 가까이 또 매수를 했고 네. 매각을 네, 했고 9억 8천. 네. 예, 9억 8천을 매각을 했고 다시 이 매각 금액으로 가상화폐인 유믹스를 샀어.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이게 투자금인 9억 8천을 또 현금화를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했었어. 그만큼 또 회수를 네. 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9억 8천이 또 남아 있고 또 남아 있어. 또 그 예금에서 그 전세금으로 다시 들어간 게 또 10억 원이 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10억 원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거의 뭐 한 100%의 수익률이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고 주식으로 따져보면 6억 원부터 한 20억까지 시세 차이가 됐으니 약 3배 이상의 그 투자의 고수가 된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고 요즘에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6억으로 갖고 그렇죠. 내 LG 디스플레이를 샀는데 거기서 수익 본 거 가지고 예, 그게 한 10억 정도 유믹스를 되는 거예요. 샀어요. 예, 맞습니다. 유믹스를 샀는데 거기서 다시 또 거기 수익이- 수익이 나서 예. 그 돈은 또 다시 또 원금을 해서 회수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넣고 예. 또 현재 9억이 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마이다스의 손인데? 그러니까 예,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공무원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예. 투자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같은 예. 국회의원들도 이제 점점점 의혹을 이렇게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 되는 좀 거죠. 재밌는 말씀 드리면 우리 스카우트 합시다. 나중에 의원 안 하시면 예. 스카우트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네. 사실 심각한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거고. 예, 맞습니다. 위믹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위믹스가 뭐 오르고 뭐 미리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사실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 지금 위믹스가 상폐된 이유가 예. 그거였잖아요. 백서에는 뭐 1,000만 개인가 언개 발행한다고 예. 했는데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2,000만 개 예, 되더라. 맞습니다. 백서하고 너희 틀려. 이래서 예, 맞습니다. 상폐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돌아다니는 1,000만 개 중에 하나 받은 그럴 수도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있다는 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저희가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믹스 측에서 밝혀야 되거나 그렇죠. 또는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정확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어떤 자금 흐름이 된 상황까지 될 수 아하. 있으니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큰 될 상황이 수 있어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진짜로 위믹스가 그 상폐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 또 백서보다 더 많이 시중 유출되더라. 그럼 네, 맞습니다. 그 유출된 거를 이분이 알고선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샀는지 아니면 뭐 맞습니다. 한참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뭐 위믹스에서 권유를 했네 안 했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예.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유추가 있는 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도 지금 수사해 보면 예.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또 뭐요? 그 클립 네네. 내용 공개했는데 이거 네티즌들이 이거 네. 찾아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믹스는 한참 핫한 그쵸.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유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한 코인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꾸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으니 직접 이제 그 코인러들이 찾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 1차 해명을 했었습니다. 해명 당시에 보면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코인이 얼마 정도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7월 기준 한사경으로 뭐 1억 3,900 얼마로 딱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53원까지 있었다라는 거를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밝히다 보니 구체적으로 밝히다 보니 코인러들은 그러면 한번 내가 뒤져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해당 클레이톤에 관련된 그 지갑을 이제 찾았는데 이 클레이튼이란 그 지갑의 특성이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품을 팔아야 되지만 그렇죠. 그 김 의원께서 이제 날짜까지 오픈된 날짜까지 날짜까지 지정을 하다 보니 그 날짜에 있는 걸 탐색기를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원 뭐 이런 걸 딱 찾다 보니 결국에는 포인레드 그 금액을 찾은 겁니다.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지갑의 이동까지 모든 걸 이렇게 밝혀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오픈이 이제 정산 내역이 딱 오픈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 사진만 찾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예. 이 가상자산 지갑까지 다 찾아서 할 수 그런 있으니까.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규모에 뭐그 이상이 더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최초 그 검찰이나 뭐 그 신문사에 했던 건 60억이었는데 이 지갑 내역을 살펴보면 1월 22일 세 차례의 유믹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 42만 개가 빗썸 지갑으로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가 약 한 26억 원 구매고요. 그 이후에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유믹스로 한 2월과 3월에서 또 수차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당시가 한 90만 개의 유믹스인데 이 금액이 약 한 60억 정도 됩니다. 총 합쳐 보면 60억과 26억이니까 86억 정도 되는 거고 빗썸 지갑에서 유믹스 코인과 클리브로 업비트를 통해서 업비트 지갑으로 이천한 그 전체 총 수만 해도 약 130만 개의 유믹스 코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최초에 밝혔던 80만 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저는 정치권에 좀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왜 지갑이 빗썸으로 갔다가 업비트로 갔다가 예. 왔다 갔다 거래가 오가고 거기서 26억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오늘 아침 종편을 보니까 어떤 분도 자기 돈 그냥 그 코인 거래소 한 군데뿐이 없다. 그래서 거기만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두 개를 개설해서 왔다 갔다 그렇죠. 전문가네요. 여담이긴 한데 네. 이분이 이더나 이런 것 처체 다양한 코인을 네. 약간 몰빵성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아하, 그런 뭐 투자 경향이 있었다. 근데 또 많은 게 걱정되는 게 저는 전 재산 거의 가까이를 맞습니다. 그 유믹스 코인에 샀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전 재산을 다 살 수 있냐? 그렇죠. 전 재산을 삼성전자도 다 못 사는데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하시는 거 있는데요. 자, 초위험 투자잖아. 사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몰빵 투자 이해가 되세요? 일단 코인 자체가 위험 종목이라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도 더 핫했었는데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코인에 몰빵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김 의원께서는 유믹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결코 내부자 정보는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다음에 2021년 2월에 보면 이믹스가 사실 200원도 안 되는 완전 이제 그 저가 수준이었는데 업비트도 상당되지 않았던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빗썸에만 상당돼 있었는데 그해 말 한 140배인 2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약 14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 처분했던 그 당시만 해도 6,000원이었으니까 2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에도 뭐 매도를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었던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코인이라고 상관했던 코인에 신생 코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몰빵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시고 하는 코인이잖아요. 내 재산 있는 걸 전부 다 비트코인 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저는 그 같은 당 의원들도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분위기라고 그러던데 여의도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민의 대표적인 그 김 의원께서 10억 이상 그리고 몇십억의 자산가라는 걸 일단은 놀란 상황이고 그렇죠. 또 그것도 10억에 가까운 전 재산의 한 70%, 80%에 대한 그 돈을 올인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믿지 않는 상황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찬 의원께서는 그 위메이드 코인을 김치 코인, 잡코인이라고 이제 딱 표현을 하면서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10억을 몰이네?라고 하면서 이건 미정보 또는 내부자 정보에 의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요. 송갑석 최고위원께서도 대선 때 앞서서는 대선 때 앞서 지지자를 호소했던 국회의원이 그렇죠. 뒤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분별 없는 발언으로 당 전체를 좀 욕을 먹게 하는 게 아니냐. 똑바로 조금 밝혀라라고 이제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께서는 의정 집중을 하지 않고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그 기만과 또 국민들이 질타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같은 당내 의원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몰빵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에 삼성전자 주식 우리나라 최고 안전한 주식이라는데 여기다 전 재산을 몰빵한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미친 뭐 사람이란 소리 들을 네, 정도인데 더더군다나 코인에다가 몰빵했다. 그 코인에서도 비트코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위메이드하고 뭐 관련이 있으세요? 네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그 기자들이 유믹스를 이렇게 살 때 위메이드로부터 어떤 그 내부자 정보를 받았냐라고 이제 딱 물어봤는데 김 의원께서는 전혀 없다. 투명하게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했다.
그리고 유믹스 코인을 취득하는데 부정한 자금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전면 의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께서는 지갑 주소를 다 투명하게 오픈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거래소 계좌 이체를 할 때 자금 출처나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소명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큰 돈을 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겸소하게 살았다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그 어필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투명하게 그 거래 내역을 밝히면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좀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내 거래 명세서에 이래요. 그래 쭉 그냥 리스트 맞습니다. 프린트해서 그냥 딱 보여주면 예. 이렇게 거래됐고 내가 무슨 돈으로 사서 얼마큼 이익을 봐서 얼마나 내가 이게 됐고 그러면 간단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샀다는 게 그러니까 자금을 내가 명확한 내 돈으로 샀다고 하는 출처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내가 샀다는 정황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금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코인에 대해서 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메이드가 이제 유믹스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이 돌아갔던 그 양 중에 일부가 들어왔다라는 의혹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커질 수 있는 뭐 정치적으로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야기가 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뭐 이해충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집과 관련된 뭐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충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거 이해충돌 방지법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처음 이게 시작된 게 뭐 어디죠 빗썸에서 이 이상거래를 해가지고 FIA에 통보를 해주고 FIA에서도 또 그 돌려보니까 거기서도 맞습니다. 또 이상거래라고 나와서 그래서 검찰에다 조사 의뢰를 넘겼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그 최초의 그 유믹스가 이제 빗썸에 상장했을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빗썸에서만 되기 때문에 사실 코인이 이제 그 대량으로 이동된다고 하면 빗썸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빗썸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게 반대로 받아들이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비트 측에서는 갑자기 이제 유믹스 코인이 대량으로 들어오니 이거 나는 이게 뭐지? 이거 이상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FI 쪽에 그러니까 준 빗썸이 아니라 받은 업비트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빗썸에서 원래는 이게 이상하니까 빗썸에서 FIA에다가 이상합니다 이거라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양쪽에서 다 돼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런데 코인은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좀 이상해 이거 돌려보니까 이거는 좀 자기들도 이상하고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보고하니까 FIA에다가 이상거래 신고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FIA에서도 또 돌려봤더니 또 이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게 이제 총 132만 개의 유믹스를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께서는 최초에 90만 개를 보내고 그 2022년 2월 3일에 이제 아까 가운데 90만 개를 보냈을 때 원래는 아까 이제 양측에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거래면 신고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 FIA 관계자께서는 의심 거래 여부는 확인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특정 금융정보법 4조에 의하면 그런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적인 금융대금으로 의심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합당하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FIU에 이제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에서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이제 조금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그거는 FIU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사후에 의심 거래 사유가 문제가 발생한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갈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빗썸 측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칫하면 빗썸으로까지 불꽃이 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 의심이 증폭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티즌 수사까지 하다 보니 김남국 의원은 억울한 마음에 소명함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했고요. 당에서도 충실하게 근거에 대해서 모든 걸 일체로 제출하겠다며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마무리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사건들이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엄청나게 사실 걱정된 게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